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0.1% 약보합, 코스닥이 0.1% 강보합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장 전략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은 뭐 정치 테마주 엄청 움직일 거고요. 뭐 선진 뷰티, 뭐 아모레퍼시픽 같이 뭔가 이벤트 있고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또 변동성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미국적으로 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혹시나 수급이 쏠린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슈가 좀 확실한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관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장이 좋게 끝나긴 했는데, 저는 이 소프트 데이터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하드 데이터를 좀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말캉말캉한 산업군들, 뭐 대표적으로 엔터나 뭐 이런 쪽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은 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이사님은요? 네, 지금 뭐 미국도 강하고 한국은 뭐 사실 더 강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장세가 좋은 편인데, 일단 뭐 관세 영향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또 오늘 뭐 러트닉 상무장관의 얘기도 어떤 국가인지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타결된 국가가 아마 조만간 발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성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일 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중국인데, 뭐 중국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안도를 하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지수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예. 오늘도 어떤 업종이 좋을까, 어떤 기업이 좋을까. 어제는 이제 한알령 수혜주가 많이 갔는데, 또 오늘은 어떤 게, 오늘 또 보니까 아침에 크래프톤 같은 게 또 움직이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오거나 뭐 정책 테마가 있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날라오거나 거의 관련된 기업들로 계속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하나 이제 오션이 한번 충격을 좀 받았잖아요. 예. 조선주가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이 소음이 좀 생겼기 때문에 조선주가 좀 쉬어간다면 그 대안주를 계속 찾아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조선주 외에 다른 업종에서 계속 좀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그런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위가 자꾸 안 열리는 건 크게 삼성전자가 너무 부진해요. 네, 전자가 지금 전혀 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전자 닉스가 이렇게 부진한 이게 위를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그냥 지수보다는 종목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실적 몇 시에 나오죠? 오늘 잠깐만요. 삼성전자. 실적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컨콜은 10시. 컨콜은 10시 라고 곧 실적은 나올 것 아직 안 같은데요. 곧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뭐 사실 숫자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오늘 어떤 얘기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컨콜이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다 약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마이너스, 코스닥이 0.1% 마이너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이 거의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1% 넘게 떨어지거나 오르는 게 몇 종목 되지가 않는데,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4% 정도 밀리고요. 나머지는 다 위아래로 보합권입니다. 굳이 오르는 걸 찾자면 현대모비스 1% 이상 오르고, 두산에너빌리티 1% 오르고, 삼성화재 1.9%,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셨던 크래프톤이 오늘 1.6% 이렇게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이브가 3.3%로 대형 가장 중에서는. 좋은 그런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랑 미용이랑 2차 전지가 다 지금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약보합권이고요. 그리고 뭐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코오롱티시진, ABL바이오 다 0.3%에서 2.2%까지 약세권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뭐 SM, JYP 이쪽도 1% 내외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 계속 컨텐츠주들이 요즘 잘 가네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2.3%, 그리고 YG엔터도 같이 1.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은 조금 더딘 그런 시장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한 1, 2% 정도, 요 정도 지금 뭐를 올릴까라는 가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하창원 본부장이 말씀해 주신 그런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D&D 파마텍 요것도 5% 정도 오릅니다. 요것도 비만 관련주
있죠. 비만 치료제. 네. 인벤티지랩, 뭐 큐라티스, 블루엠텍, D&D 파마텍,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다 3%에서 상한가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뭐 말씀해주신 그런 비만 관련된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테마주들 그 아무래도 오늘 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전일에 이제 일부 후보는 이제 뭐 정기 은퇴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좀 쏠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시장이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장후에 막 17%막 이렇게 빠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나 이런 쪽도 조금 눈치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좀 물컹물컹한 쪽 저는 그래서 엔터 쪽에서 조금 후발 종목군들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YG 플러스 같은 종목군들은 좀 횡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어차피 YG 엔터에서 잘 운영하고 판매하면 얘네들은 실적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뭐 보는 거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약간은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쵸. 그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내용들에다가 뭐 엔터 일부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 잘 나온 애들 뭐 그런 애들 빼고는 딱히 뭐 움직임이 없고 그래도 좀 특징적인 거는 저는 증권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예, 증권주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좀 포커스로 봐야 된다. 예, 우리가 국내 쪽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대부분이 해외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국내보다는 3-4배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고 일단 환원 정책으로 넣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도 정권이 바뀌면 이제 요즘에 우리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금리 쪽을 터치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증권 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시면은 아무래도 금융주 쪽에서는 증권, 은행, 보험 순으로 왜냐면 또 보험은 또 회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증권주가 조금 좋은 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에셋증권도 신고가고요. 52주 신고가. 한국금융지주도 있고 그리고 저기 삼성증권은 200원만 더 오르면은 신고가 기록하고 뭐 NH투자증권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치가 굉장히 지금 돌파를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속보 1분기 영업이익 6조 6천억 6조 7천억 뭐 요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나와야지 뭐 이거는 그 내용 한번 두 분이 만약에 괜찮으면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쪽하고 비메모리 쪽, DS 부분 뭐 이런 이야기들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JYP 뭐 이런 종목들, SM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아까보다는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올려줄지를 좀 고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미약품도 전일 어제 실적 발표가 또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수출이 46.7% 급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오늘 또 NH투자증권에서 한미약품 실적도 정상화 이제는 신약 업사이드 주목하면서 목표가 36만 원 내놨고요. 오늘 25만 7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SK텔레콤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1% 정도. 오늘은 약간 좀 슴슴하네요. 평양냉면처럼. 예. 건설주가 조금 오릅니다. DLENC, GS건설, 뭐 이런 좀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3%, 1.7% 뭐 이렇게 좀 오르는 것 같고요. 여민사님도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개별 이제 기업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많이 오르니까 예.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확실히 좀 많이 오르고 한미약품도 사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내년에 임상 결과 나오죠. 비만 치료제. 그래서 같이 좀 이제 이 동반 상승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시장은 계속 그런 거 찾는 것 같아요. 그 제2의 조선주 뭘까? 이걸 아마 찾는 것 같고 왜냐면 조선주의 특징은 그거거든요. 대체 불가능하면서도 그 관세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제부터 움직인 게 엔터잖아요. 예, 그리고 엔터가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고 아까 뭐 증권건설 다 똑같습니다. 올해 실적 좋아지는데
관세 영향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뭐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사실 반도체 저번에 하이닉스 실적 참 좋았는데 주가 못 오르는 건 하이닉스는 관세 영향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일단 후순위로 다 밀려버리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네. 그냥 밀어버리고 관세 영향 없는 것 중에 좀 부담 없는 건 뭐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찾고 있고 원전주도 그래서 강하고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2% 이상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장세는 당분간 뭐 이게 관세에서 뭔가 큰 변화가 갑자기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이제 2%인데 어쨌든 실적 잘 나왔고 또 중국 원래부터 이제 예전부터 중국 비중이 좀 또 높았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좀 좋아진다면 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그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명확합니다. 예. 관세 영향 없는 제2의 조선주 찾아보자. 요 장세 같아요, 계속.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코멘트 있을까요? 외국인 기관 뭐 다 팔고 있어가지고 선물까지 네. 팔고 있어서 장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도 요 정도면은 뭐 잘 버틴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원래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또 실적 발표한 부분 또 예. 소비자 신뢰 지수가 뭐 거의 팬데믹급으로 안 좋은 것들 그리고 미래 전망치는 매우 안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경기 침체 수치가 80인데 50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져서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약간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이제 워낙 절상 얘기도 어제 좀 하다가 말고 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어떤 스토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수급 자체가 좀 돌아오긴 전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요 얘기는 계속 좀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조금은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물 끓는 것처럼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진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 건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GDP 오늘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그거 나오고 금요일 날에 어쨌든 그런 여파들이 한 방에 반영이 될 거라서 그런 거 보기 전까지는 조금은 수급은 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테마 장세 이슈가 강한 것들 위주로 일단은 좀 접근을 하시되 만약에 이제 뭐 나는 그런 거 잘하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진득하게 자신이 보는 거 계속 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이 오늘 테마주만 엄청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지역화폐 관련주, 웹툰 관련주, 또 정치 테마주, 특히 내일 또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대법 선고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쪽에서는 많이 올라봤자 한 3% 정도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노려서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잘 없는 것 같고요. 네. 실적 관련해서 코멘트 있을까요? 지금 DS 부문은 1조 1,000억. 이거 예상했던 범주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어차피 이거는 확정 실적이라 이미 그쵸. 다 알려진 내용들이고 다만 이제 그땐 잠정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사업부 실적은 알 수가 없어요. 예. 다 추정인데 일단 확실히 갤럭시가 잘 나갔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여기서 실적이 드러났고 모바일 사업부가 되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마 이쪽에서 모바일 쪽에서 여기가 MX 사업부 같은데 예. 영업이익이 4.3조나 나왔거든요. 예. 지난 분기에 2.1조니까 2배 나왔고 반도체 DS 부분이죠. 여기가 2.9조 나왔거든요. 전 분기에. 근데 1.1조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아시겠지만 파운드리가 다 까먹은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파운드리가 좀 상당히 안 좋은데 근데 다만 그때도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제가 기억나는 게 파운드리 이번 1분기가 최악이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중요한 건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이제 어떻게 좀 회복될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뭐 10시부터 컨퍼런스 콜을 할 텐데 네.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이나노 뭐 오늘 뉴스 보니까 퀄컴하고 뭐 거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단독 보도로 뭐 진짜 하반기에 파운드리 회생하는 거 맞냐? 고객사 확대될 수 있냐? 뭐 테슬라
퀄컴 이런 고객들이 진짜 손 잡을 것 같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볼 것 같고 예. 진짜 HBM 맨날 이제 그 양치기 소년이 됐는데 그렇죠. 진짜 들어가는 거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이제 답이 나오겠죠 명확하게.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컨퍼런스 콜 같아요. 뭐 숫자는 이미 다 기존에 공개한 거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DS 부분 반도체 영업이익 1조 1000억 말씀을 드렸고요. HBM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고요. 또 모바일 분야 MX 1분기 영업이익 4조 7천억 말씀을 해주셨고요. 갤럭시 S25 판매 호조 이런 기사도 좀 나와 있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평소 같으면 갤럭시 잘 팔렸으니까 좋아야 되는데 예. 관세 때문에 선주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맞아요. 평가절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삼성 입장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다 거기에 노출돼 있어서 뭐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잘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가 예. 뭐 예전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코멘트? 네, 뭐 일단은 잘 요약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 부분에서는 하반기에 이제 원가 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MX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일단 견조한 수익성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콜에서도 그런 것들 좀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게 2분기 이후에 불투명성이잖아요. 근데 일단 전망 자체는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영업이익이 0.5조 원, 그러니까 5천억밖에 안 나왔는데 요게 이제 추가로 삼성 디플을 통해서 이제 애플 쪽에 납품하고 이런 이슈들이 생겼잖아요. 예. 그럼 향후에 그런 전망치들이 또 얼마나 높아지는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하마는 뭐 고성장 기조 유지라는데 뭐 크게 영업이익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2나노 경쟁력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객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에서는 고부가 중심 전략이 진짜로 진행이 될까? 워낙 지금 소문이 저도 두 가지 지라시를 듣는데 하나는 안 됐다라는 얘기고 하나는 곧 결과가 나올 거다 이게 동시에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내용이 사실 삼성은 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내용이 오픈이 되면 아무래도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가시화가 정말로 나오는지 또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끝나버리면 조금 시장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계속 양치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뭔가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구체적으로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염사님도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 9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뭔가 큰 뭐 변동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계속 조선주 뭐가 될까? 제2의 조선주 찾아보자. 이거 계속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 그러니까 주도주가 뭐가 될까 이런 거 찾는 것도 있지만 그 공통점은 그거거든요. 나는 이제 관세 신경 쓰기 싫다. 예, 그것까지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굳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그 영향 없는 것 중에서 뭐가 괜찮을까? 안 오른 게 뭐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찾고. 그러니까 사실 뭐 정치 테마주 지금 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워낙 이게 또 관세랑도 무관하지만 어쨌든 당장 시장에 갇혀 있는데 시세를 또 줄 것 같잖아요. 뭔가 정책을 내가 더 잘 잡으면. 그래서 뭐 정치 테마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며칠은 미국장도 뭐 그렇게 크게 얻어맞을 일도 당분간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위가 열릴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애플부터 뭐 아마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다 메타 실적 발표 대기 중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들이 무사히 통과할지 AI 지출 뭐 또 얘기 나오면서 흔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향으로 한 번 더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뭐 변동성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으로 뭔가 변동이 크게 바뀔 건 지금 당분간 없는 것 같고 이번 주에 최대 고비는 결국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뭐 휴장이 좀 되겠지만 빅테크 실적이 이번 주 계속 좀 발표돼 있으니까 몰려 있으니까 요게 좀 한 번의 고비 같아요. 요걸 좀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그래서 지금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부 대형주들 뭐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움직이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예. 그러면 여기는 가둬놓으니 뭐 지수가 움직일 수 없죠. 위아래 꽉 막혀 있고. 그렇죠. 그 과정이면 지수 하단도 단단하고 위도 막히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그럼 계속 그 단기 트레이딩 하시겠죠. 좋은 거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이 조금 빠지고 로봇 쪽도 좀 빠지고요. 그 대신에 아까 조금 초반에 하락했었던 제약바이오들이 살짝씩 좀 반등을 해주면서 빨간불을 좀 켤랑말랑, 그리고 켜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고요. HLB 제약 이런 거는 2% 정도 올라가고, 여기에다 컨텐츠 관련주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엔터주 이런 것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좀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어제하고 그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연휴에 네. 대한 그런 시간이 좀 다가오고, 특히나 우리장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또 이제 또 내일 쉬고 쉬고. 금요일 날에 잠깐 돌아와가지고 반영하고 또 쉬고. 또 쉬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장이 9시부터 10시까지 활발하고 그 뒤로는 조용히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확률 높아요. 그럴 확률이 높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조금 한산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L님께서 건설주 체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건설주 아까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게 왜 가는지 몰라가지고 더 이상 안 물어보기는 했거든요. 건설주 몇 개가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어제 DNC. DNC 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아, 어제 그게 실적. 답니까? 실적했는데 중요한 거는 예상은 좀 하회했는데 이번 1분기 안 좋을 거라 그랬어요. 미리 다 아하. 예고가 돼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잘 나왔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착공 증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투자들은. 왜냐하면 3년간 착공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건설주를 올해 하고 내년 되게 괜찮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3년간 착공이 너무 줄었거든요. 그럼 착공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이클 돌아오면 건설업종 좋을 수밖에 없는데 DLNC 실적에도 그게 아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착공 증가하는 게. 그래서 여기 뭐 관세랑도 상관없고, 그리고 건설주가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원전과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들이 원전 건설 세계 최강 기업들이 다 여기 포진돼 있기 때문에 주택 경기 회복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지금 후보도 저번 주였죠. 그 재개발 예. 속도 좀 내겠다. 그러니까 되게 정책들이 좀 우호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도 있고, 금리는 워낙 낮고, 뭐 건설주 3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올해 저는 좀 주도주분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저쪽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오는 쪽이 이재명 후보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경제 관련해 가지고 경제를 먼저 맞아요. 살려야 된다. 그래서 추경 관련된 이야기, 거기다가 뭐 경제 살린다는 이야기 하니까 아무래도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를 안 살리고는 배길 수가 없네요. 이번에 상황이고. GDP에도 그 건설 지출이 너무 줄어가지고 역성적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경할 때도 아마 그걸 건설 쪽으로 우선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사실 좀 경기 부양효과가 되게 큰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책까지 맞물릴 수 있어서. 근데 중소형 건설사는 아직도 좀 보셔야 되는 게 PF가 완전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형 건설사 위주로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면 그때는 집값이 오르더라. 어떤 정당이 집권하면 주가가 그때 오르더라. 5년 동안.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근데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이제 있으니까. 그게 영원히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건설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수요는 계속 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수로 계산하면 안 되고 세대수로 계산해야 돼요. 우리나라 세대수는 계속 증가해요. 왜? 계속 가족은 이렇게 누군가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살아요. 옛날과 다르게.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니까 수요는 계속 늘고 공급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데 공급이 내년까지 줄거든요. 그럼 우리 그냥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배웠잖아요. 공급 줄고 수요 늘면 가격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 예측한 사람은 아닌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 정책과 또 별개로.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 뭐 트렌드가 조금씩 있잖아요. 경매가 한번 핫했었던 네. 적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짓고 그거를 아파트보다는 조금 싸게 해서 분양하는 요런 게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파텔. 아파텔 비슷하게. 그 아파트 너무 비싸서, 그리고 좀 너무 그죠, 큰 예. 집은 또 뭐 싫어하는 젊은 층들의 그런 수요가 있나 봐요. 예. 어쨌든 HDC 현대산업개발이 3%, DLENC 3.1%, GS건설도 오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건설주가 접근이 가능할까요?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분위기는 요거 한번 적고, 화면이 안 나오네.
예, 요거 현대산업개발도 지금 1월 21일 날 15,000원이었거든요. 지금 26,000원 가까이 됐어요. 이런 거 보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건설주가 어떻게 접근이 가능할지 염이사님부터. 근데 뭐 조정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미리 좀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공부를 해놓으시면 조정기에 내가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또 연일 올라가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간 조선주의 대안주들을 찾다 보니까 더 이쪽으로 좀 쏠리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또 조정이 저는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연달아 오르는데 쫓아갈 필요는 없고, 예. 기다리면 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올 때 적절하게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계속 좀 올해 건설주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되 예, 추격 매수는 뭐 당연히 좀 기다렸다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근데 저도 조정시 매수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 어쨌든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미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현대건설만 하더라도 25,000원 하던 게 4만 원대 초반까지 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왜냐면 이게 뭐 초입 부분이 모르는데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 2020년도 거의 22년도 1년도 요 사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어쨌든 꽤 올라온 상황이라 저는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호 섹터 리스트에 있어요? 건설주가? 저는 없어요. 차라리 저는 원전하겠습니다. 염이사님은요? 저는 올해 주도주로 좀 보고 있어요. 건설주를. 어? 계속 말씀드렸는데 진짜요? 작년 말부터. 왜요? 아니 그 공부해보면 나오죠 답이. 우와, 좀 알려주세요. 저는 보고서를 많이 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애널리스트들 이게 다 봤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건설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애널리스트들 이제 보고서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게 결국 부동산도 수요 공급의 법칙에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저도 잘못 알았던 게 저도 인구가 주니까 이 수요가 느는 거 맞나?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도 이제 상식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 이제 반대로 이제 어쨌든 세대 수는 좀 증가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공급이 엄청 줄어요. 일단 아파트 공급이 내년에 왜냐하면 23년도에 착공이 엄청 줄어버려가지고 내년에 아파트 공급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 정책과 별개로 그렇게 보면 내년에 지방도 아파트 값이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착공을 중단했던 지역에서 이제 착공이 시작돼요. 그럼 건설사는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착공이. 그래서 그 사이클이 이어지는데 아직 그게 전혀 제대로 뭐 많이 반영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내수만 보면 좀 약한데 건설업종을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다 원전하고 섞여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쪽으로. 그 불가리아의 그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의 이제 원전을 따냈죠. 우리는 못 따냈는데 거기 파트너사가 현대건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아무리 잘해도 수주를 따내도 그 공사는 한국이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삼성물산 이 세 개 회사죠. 그래서 원전을 체코만 지을까, 불가리아만 지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계속 아마 유럽에서 많이 확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중소건설사 말고요, 대형 예. 건설사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쪽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가장 잘 가는 거는 지금까지는 한미약품이 7%.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 관련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뭐 비만약 R&D 모멘텀 기대, 목표가 상향, 메리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거 같이 엮여 있는데 mRNA 플랫폼에 대한 그 기술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제가 이틀 전인가 좀 대문짝만하게 뭐 신기술 관련된 거 지명 기술에 나왔다라는 얘기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곁다리로 있는 상황이어서 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부분들까지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이 7% 정도 올라가고요. 오늘 로템이 5% 정도 올라갑니다. 로템은 딱히 뭐는 없죠.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LIG 뉴스 나온 넥스원. 건 없는 거. 예, LIG 넥스원도 한 2% 올라갔고. 오늘은 단연 증권주가 눈에 많이 띄어요. 네. 그렇죠? 미래에셋이 5%, 삼성증권이 3%. 이 증권주도 그거죠. 이제 결국 저도 올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의견에 동의는 많이들 안 하시지만 저는 건설증권 쪽을 그러니까 좀 충분히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계속 보는 게 결국 증권도 이제 그거거든요. 관세 영향이 없는 데다가 저는 결국 상법 개정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봐요. 그렇죠. 여야 불문하고. 그래서 이번에 거부권 행사는 했지만 이거를 어떤 정치인이 거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400만 명의 표가 달렸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된다고 봐요. 그러면 상법 개정 최대 수혜 기업은 당연히 증권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증권주도 충분히 주도주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당을 또 많이 주기 때문에 PF도 대형사는 거의 다 이제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주도 보실 때 건설과 비슷합니다. 중소회사보단 이 배당 많이 주는 대형 증권사로 집중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고요.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그리고 NH투자증권까지 2% 넘게 가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원전도 잘 갑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도 2% 넘게 가서 29,500원 정도인데 전고점이 39,900원인데 어떻게 여기를 좀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뭐 저는 중장기로 보면 당연히 뚫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원전은 저는 이전에 한번 세게 그 체코 수주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폭락이 나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요번에 확정이 되면은 세론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후로 해서 약간 뭐 비중 조정인 거 하셨다가 뭐 세론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냥 수수료 더 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면 그뿐인 거고 이제 만약 조정이 나오면 이제 씩 웃으면서 이제 다시 사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긴 사는데 그것만 좀 단계적으로는 주의를 해보자. 왜냐면 원전은 중국이 요즘에 되게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최근에 한 일주일 이내로 이 또 원전 10기 늘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에서 원전을 더 늘려야 돼요. 그 땅덩어리 큰데 원전 개수가 되게 적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책이 좀 바뀌고 있는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SMR 쪽은 또 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태양광이랑 풍력 갖다가 AI나 이런 거 못 돌릴 거예요. 에너지원이 애매하기 때문에 결국 원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서 장기전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체코 이슈가 끝나고 났을 때 그 다음 또 큰 이 덩어리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때만 장기적인 세론을 좀 조심해보자. 네. 아마 원전 하시는 분들은 그 있잖아요. 그 세론 그거를 당하시고 막 열받았던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번엔 그런 게 많이 해놔서 페이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왜냐면 산업별로 이 특정한 이슈가 나왔을 때 반응하는 그 반복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원전은 대부분 좋은 이슈 나오면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래서 좀 열받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케이. 저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비는 뭐 캐나다 얘기도 있는데 오늘은 또 올라가네요. 캐나다에서 캔두 이게 뭐예요? 캔두 에너지? 캔두 에너지와 원자력 캐나다 원자로 제조업체인 캔두 에너지와 원자력 사업 협력을 위한 우선 공급자 협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9개 기업을 기자재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는데 2,000곳 중에 9개가 선정됐고요. 9개 중에 캐나다 업체가 아닌 곳은 두빌이 유일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거기다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와 1,300억 원 규모의 얀부2 발전소 연료 전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것도 어제 저녁쯤에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아니네요. 어제 3시쯤에 나왔네. 예. 캔두 에너지. 알겠습니다. 자, 9시 3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광고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자료 보겠습니다. 여미상 오늘 자료는 어떤 거 관련된 거예요? 아니 근데 주제가. 사실 이제 저번에 제가 강연회한테 그랬잖아요. 강연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게 확실히 3% 효과가 그래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꽉 고맙습니다. 찼어요. 고맙습니다, 그 여러분. 토요일 날 날씨 좋은데 예. 한 150분 정도 오셔가지고 오. 사실 이제 거기 했던 내용 중에 일부 오늘 좀 그 얘기하려고 좀 가져오긴 했는데 아마 강의 아마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3% 방송 잘 보고 있다 그 얘기 또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하고 근데 내용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제 주제는 그거거든요. 그 관세가 지금 그러니까
제목이 그거 있거든요. 관세 폭풍이 몰아쳐도 이제 세상 망하지 않는다인데 그런 기업을 계속 좀 찾아보자. 그래서 그 대체제 찾기 같은 건데 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이제 그 또 자료 좀 만들어 왔으니까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만 하고 관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LBB 자외선 패키지, 지금 앞에 보이는 거 이렇게 선스크린 패키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올데이 에어핀 선스크린 2개, 폼 클렌저 하나, 토너 하나, 세럼 마스크 5팩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선크림이 가장 핵심적인 제품인데요. 선크림 하나, 요즘에 중소 화장품 중에 이런 게 대세래요. 그러니까 선크림이 로션처럼 나오는 거예요. 믹스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로션처럼 싹 바르고 뭔가 좀 라이트하지만 자외선 차단은 다 되게. LBB도 마찬가지인데요. 선크림 하나로 기미, 쿨링, 보습, 케어까지 3중 스킨케어 효과, 인체 적용 시험 완료됐다고 하고요. 수분감 있게 촥 밀착되는 저자극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으로 자극받은 피부까지 진정시켜주고요. 이거 손등에 바르면서 발림성을 언급해주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까진 게 없는데? 이거? 선스크린. 자, 요겁니다. 자, 올데이 에어핏 선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제가 엊그제 선크림 샀는데 진짜 유명한 게 있대요. 근데 요즘에 중소 화장품이 일반 그 커머스 딱 하잖아요. 30분 만에 2억씩 팔린대요. 와. 자, 이렇게 짜보겠습니다. 아, 이거 발림성이 비슷하네. 이렇게 해서 선크림을, 옛날에는 선크림 막 눈에 들어가면 따갑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좀 라이트하게 나와가지고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 이렇게 발림성이 좋네요. 오, 그래도 선크림은 그렇게 부드럽게 바르시네요. 로션 광고할 때는 세수하듯이 하셔가지고. 요즘 소니제가 하나 밴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발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로션 같은 요즘 이런 그런 선스크린이 유행이에요. 로션처럼. 지금 촉촉해 보여요. 옛날에 막 두껍게 해가지고 남자 아저씨들 골프 가면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맞아요. 가오나 씨처럼 하고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로션처럼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괜찮네. 좋다고 합니다. 자외선 패키지 이렇게 있고요. 요 지금 선스크린 2개를 드리고 여기다가 폼 클렌저 하나, 토너 하나, 세럼 마스크까지 이렇게 드리는데 요거까지 다 해서 11만 6천 원인데 요거를 5만 9천 원에. 오. 진짜 싸죠. 오, 이거 저 앞에 있는 거 다 준 다 거죠? 해서 다 해서 요거 2개, 폼 클렌저 하나, 토너 하나, 세럼 마스크 5팩 해서 59,000원. 엄청 싸죠? 예. LBB는 참고로 제가 어제도 요 마스크팩을 어제도 하고 잤습니다. 오. 안에 속당김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어제도 하고 잤는데, 그래서 요거를 LBB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골프 가시는 분, 캠핑 가시는 분, 뭐 저기 야외 가시는 분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탑기어 선글라스. 예. 이렇게. 와, 자전거 타고 싶다. 앙앙앙앙앙 좋잖아요. 선글라스. 자, 시티 다크 블랙, 크로스오버 블랙, 크로스 오버 그레이 이렇게 3종이 있는데요. 스포츠 고글입니다. 예. 자, 오, 굉장히 가볍고 보노님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게 지금 무슨 색입니까? 시티 다크 블랙인가? 저게 블랙 로즈 골드인가? 보따리상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블랙 로즈 골드다 그게. 아, 그래요? 예, 괜찮은데요? 포커 플레이어 같아. 네. 구찌 선글라스 OEM 공장에서 동일한 품질과 소재로 제가 제작을 했고요. 이탈리아 사피노사의 구찌 전용 공장에서 동일하게 생산해서 품질과 제조 공정을 거쳐서 탄생을 했습니다. 착용감 어때요? 착용감 괜찮습니다. 그렇죠. 무게 가볍고 높은 완성도로 인기. 약간 시야가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초경량 무게 35g. 아우 좋습니다. 스포츠룩에 어울리고 패션성이 높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 편광 렌즈보다 정교해서 운전 시 터널 안이나 흐린 날씨에도 선명한 시야 확보가 된대요. 어. 아 근데 이게 핫딜이네.
원 플러스 원을 드린대요. 스포츠 고글 플러스 선글라스 이렇게 드린다고 하네요. 선글라스 플러스 스포츠 고글. 아, 저렇게 드린다고. 아, 이거 두 개 중 하나, 보노님이랑 제 거 중 하나 플러스 저거까지 하나 해가지고 탑기어 선글라스랑 스포츠 고글을 같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83,800원짜리를 39,000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팔계가 되어버렸어요. 광고 그만하고 한미 반도체 한미 얘기 좀 해주세요. 한미 반도체인지 한미 약품인지 한미 약품 얘기는 아까 했어요. 그리고 광고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걸로 보이세요? 저도 괴로워요. 예. 좋은 제품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한미약품 10% 급등. 방금 얘기하고 광고한 건데 한미약품. 그러니까 한미약품 했는데. 예. 주요 하반기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 발표 기대 4% 급등이라고 하네요. 네, 이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미사님의 저거 자료를 한번 볼까요? 관세 관련해서. 네, 자료 요게 이제 강연회 때 했던 건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계속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올해 내내 그러니까 관세 폭풍이 와도 대체 불가능한 것 대표적인 거 제가 4개 뽑아봤거든요. 요걸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 이미 올랐습니다. 삼양식품, 넷플릭스, 팔란티어, HD, 현대미포 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 팔란티어나 요런 이제 넷플릭스나 이게 한번 다음 장 보시면 예. 올해 뭐 주가도 좋았지만 공통적으로 다 매출이 성장합니다. 요게 기본이고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매출 성장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가성비가 좋고 뭐 관세 영향 안 받는 건 아닌데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2,000원짜리 25%더 매긴다고 안 살 것 같진 않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 일본 라면 먹어야지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좋고 현대미포도 이미 뭐 중국을 대체하고 친환경 연료, 미국 제조, 미국에서는 조선 제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도 사실 좀 경쟁이 있었죠. 몇 년 동안 그 디즈니 플러스. 근데 지금 딱 생각해 보면 그냥 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거의 독점이고 이 넷플릭스만 보여주는 그 독점 콘텐츠에다 이거는 엔터랑 좀 비슷하게 엮여 있죠. 무관세예요. 관세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가성비 좋고 요즘에 그 광고 이제 보면서 하면 좀 싸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가 된 것 같고 이게 경기 안 좋다고 끊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뭐 팔란티어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나토가 이제 채택한 AI 이제 방산 시스템. 그리고 사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BMW도 팔란티어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사용해서 뭐 수율 관리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다 대체 불가하고 관세 영향이 없고 매출이 다 성장하고 불황에도 강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해 내내 이런 좀 비슷한 것들을 좀 찾아보자. 그게 좀 저의 아이디어고 그래서 그때 강연회 때도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 장부터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거기에 속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이제 말을 드리는 게 원전도 있는데 네. LNG 가스터빈 세계 한 4등인가 5등 해요. 근데 가스터빈이 공급 부족 상태거든요. LNG 발전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한한령 해제되면 엔터 뭐 어제 드라마도 좋았죠. 그리고 의외로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들 이게 사실 하나솔루션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중국 관세 그리고 아직 반영 안 됐지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고 되게 찾아보면 원전도 있고 또 우주항공도 요즘에 좀 시들시들하지만 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거는 따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아이디어 상으로는 계속 올해 내내 많은 뭐 투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게 미국이냐 한국이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중국도 상관없어요. 전 세계 어느 기업이든 그런 게 있으면 찾아서 투자하면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최근에 이 기사 보고 좀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뭐 옛날에 동아일보 지난주에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보시면 라이다 있잖아요. 네. 라이다가 사실 좀 잊혀졌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는 이거 안 쓴다고 하니까. 예.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중국 기업에서 지금 라이다가 이제 여기 자율주행에 들어가지만 사실 뭐 여러 이 아이폰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원래 한 대 옛날에 그 라이다 하나 1억짜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대죠. 그래서 보시면 중국 요 두 개 회사 보시면 허사이하고 로보센스 주가가 요새 완전히 급등을 해버렸어요. 요 두 개가 세계 1, 2등인데 보시면 가격이 1억 1천만 원, 28만 원.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는 요게 들어가는데 2,500만 원짜리 차에 라이다가 들어가요. 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중국은 이걸 해내버린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싸게 만들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 그 비밀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지금 넘사벽이거든요, 제조 원가가 28만 원? 28만 원에 지금. 비행기 이거죠. 한 번 값도 안 되는데. 와.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 정도 탑재하겠죠, 라이다에. 근데 아시겠지만 저번에 유명한 유튜버 마크로버가 이 테슬라 실험한 적 있잖아요. 네. 요거 뚫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라이다는 멈춘대요, 요 앞에서. 가짜벽인 걸 인식을 하고. 근데 이제 카메라는 그걸 인식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라이다가 없다는 건데 안 쓰는 이유는 명확해요. 너무 비싸거든요. 라이다를 넣으면 원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중국 회사를 뭐 투자하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라이다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거는 이제 테슬라 안 쓰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라이다도 이렇게 좀 쓰이는 걸 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대체 불가할 수도 있지만 계속 좀 자율주행 시대가 오니까 관련돼서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찾아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내에도 있어요.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은 뭐 적자더라고요. 실적 보니까. 그렇지만 요런 라이다 산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의 틀을 좀 깨보실 필요는 있다. 저도 이거 안 된다고 안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게 테슬라 때문에 했는데 중국에서는 완전히 시장이 바뀌고 있다. 그걸 좀 한번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저 28만 원짜리 라이다가 그 원래 오리지널의 성능을 100% 낸다고 뭐 보기는 아직 확인되지 그렇지만 않았지만 벤츠도 채택할 거라고 했어요. 벤츠까지 해외에서. 그러니까 성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자동차에 들어간 게 아니라 로봇에도 들어가요. 라이다 다 들어갑니다. 이제 모든 자율주행하는 거에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혼자 움직이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어쨌든 해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모든 라이다 값은 여기에 좀 맞춰서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중국이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품이 있으면 네. 가격을 엄청 싸게 만드는데 성능은 얼추 비슷한 거를 그죠, 만들어가지고 네, 일단은 시장을 장악하고 판돈으로 R&D를 해가지고 성능을 올려버리는 맞아요. 참 무섭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무섭더라고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예요. 중국 안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그런 고정관념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만 좋다 이런 고정관념도 버려야 될 것 같고 할 수 있으면 뭐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뭐 어느 국가든 이게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잘 발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님의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일단은 가격 인상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저 먹는 거에 좀 예민한 편이라서 먹는 거. 네, 편의점 음료가 또 100원에서 200원씩 다 인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허쉬 초콜릿 드링크 1,600원. 1,600원. 이제 우유 먹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유도 올라가고 라떼도 2,300원. 옛날에 다 1,000원대 1,000원 간당했었던 친구들이거든요. 원래 이제 허쉬 같은 경우 900원에 많이 먹었었고. 전 500원. 500원? 네. 엄청 어릴 때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오르는데 요즘에 맥도날드 같은 데 가보시면은 생각보다 런치 할인 받은 게 예전에 런치 할인 받지 않은 가격대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그래요? 맥날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이제 저녁에 할인 없을까만 9,000원 뭐 또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맥런치 한 7,000원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5,000원대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코로나19 지나면서 햄버거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가격 인상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는 진짜 요즘에 제일 큰 고민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이렇게 매일 봐주시는 분들한테 네. 어떻게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건 정답이 별로 없는 얘기라서 근데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 지금 속도가 진짜 너무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진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예약 관련된 부분도 이제 우리가 명앵커가 지금 호텔신라 네. 해놨잖아요. 오늘 잘 갑니다. 오늘 좀 잘 가는데 이게 숙소 예약이 진짜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해요. 물론 이건 뭐 일부 그 플랫폼에서만 그런 걸 수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뭔가 이 예약 플랫폼에 가보시더라도 별로 없어요. 특히 추석도 한번 알아보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지금 거의 뭐 어디였죠? 뭐 베트남 가려면 150만 원, 200만 원? 인당? 네. 우와. 그런데도 지금 비행기가 없어요. 뭐 싱가포르 200만 원인가 그러고요. 대박. 네, 대박이죠.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숙소 값도. 아니, 돈 없다며. 다들 어떻게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표가 없어요. 그럼 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올해 여행이 많이 간다. 이거 반대로 치면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 드렸지만 반대로 치면 내수가 되게 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저도 엔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제 한한령 해제 얘기가 양치기의 거의 끝판왕이죠. 사골국을 끓이다가 이제 사골이 없어진 그런 수준인데 어쨌든 간에 요런 이제 계속적으로 아이돌도 이제 단독 공연하고 뭐 그때 이제 윤수연 씨 공연한 것도 말씀드렸고 또 래퍼분들 중에서 뭐 일부분도 한 것도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뭔가 풀려 나가는 분위기는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 크게 반응은 없잖아요. 요 관세에 대한 부분 사실상 우리나라는 크게 혜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마지막 요게 이제 조선 쪽에 대한 피날레로 만약에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단기 이슈인데 요거 이슈 이후에 만약에 조선이 확실하게 빠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네. 오늘 하나오션이 이런 거 조금씩 기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조방변 그 스토리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확실하게 이제는 그 주도 산업군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얘네들이 아예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얘네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는 잠깐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쪽에서 어떤 것이 좀 좋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 펠란 오늘 오나요? 오늘 만나나요? 오늘. 오늘.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오늘 오는데 그 일정이 짧아가지고 여기까지는 같이 못 간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1박 2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 준이 여기 3프로 TV 나 잠깐 왔다 가지. 근처인데. 20분만 컨텐츠 찍. 우리가 가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도 되고. 아이 참.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기사들 봤고요. 9시 52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시장 잠깐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약보합권입니다. 오늘은 위로도 안 움직이고 아래로도 안 움직이고 수급도 별로 없고 올라가는 종목도 다이내믹한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 뭐 한미약품 이런 거 있기는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오늘 증권주, 건설주, 한미약품, 일부 제약바이오 요거 빼면은 사실은 그렇게 재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떨어지는 거 해봤자 효성중공업 어제 오른 거 차익 실현 나와서 3% 빠지고 뭐 오늘 2차전지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요런 종목들 1% 3% 빠지고 요거밖에는 딱히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컨텐츠 플러스 엔터 플러스 일부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네. 그런 종목들 좀 올라가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두 분 그러면 53분 가고 있어서 오늘 마감까지는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전략이 있다면 호로님? 뭐 일단은 대형주가 좀 좋진 않은데 뭐 이제 처음에 얘기 드렸던 비만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슈가 있는 쪽은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증권주가 최근에 산업 리포트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포트빨 영향 많이 받는 것들, 관세 무풍지대 뭐 이런 쪽들은 계속 좀 보시되 대신에 이것도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의 GDP, 하드 데이터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분명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기업들 실적 발표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금요일에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일에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놓고
후반부까지 세팅을 좀 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불안하시다 하고 하시면 비중 조절하시고, 그다음 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런 이제 데이터 발표 이후에 어떤 산업으로 쏠릴 건가, 아니면 미국 쪽에서 연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산업군들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유틸리티나 이런 쪽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뭐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결국엔 방어적인 특성을 가진 거에서 배당 매력도가 있는 쪽들이 글로벌 IB 기업들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 쪽으로 치중하면은 이제 증권 이런 애들이 좀 좋긴 해요. 근데 좀 많이 올라서 저는 지금은 쫓아가기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전략 세우고 좀 자르다 보면은 아마 뭐 한두 개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관망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염희사님은요? 네, 오늘도 보면 이제 사실 지수가 오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오늘 연기금도 팔고 있어서 이렇게 좀 뭔가 증시를 올릴 만한 부분은 아닌데, 근데 오늘 이제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나 이런 수출주는 많이 파는데 금융, 증권, 통신, 보험, 유통, 전기가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 얘기는 뭐죠? 관세 영향 없는 쪽에서 괜찮아지는 것들, 외국인들도 이제 이쪽으로 좀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포지션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수랑 뭐 아무 상관이 없죠. 별개로 그냥 움직이는 장이다. 그래서 지수가 움직이려면 결국 반도체나 2차전지가 올려가야 되는데, 지금 관점에서 관세 영향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어쨌든 뭐 애플, 아마존, 주요 빅테크들 4개 실적 확인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돼서 나스닥이 한 번 더 레벨업 되면 지수도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 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관세가 뭐가 잘 된다고 또 더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미리 그것도 또 선반영했거든요. 예.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그렇다고 더 나빠질 것도 아니고, 그러면 관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결국 미국 주요 빅테크의 실적,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이니까 그건 뭐 확인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그냥 꽉 막혀 있다. 그래서 지수를 뭐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또 증권주, 지금 이제 오늘 또 증권주 막 달리잖아요. 예. 뭐 오늘 사시면 안 되고, 또 증권주 같은 거 뭐 있을까? 그냥 계속 찾아보는 거죠. 실적 보고 하면서. 대신에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나왔는데 그게 관세 때문에 일회성으로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미리 사재기. 그리고 아무리 잘 나와도 하이닉스처럼 하반기 이거 모르겠다 이러면 잘 나와도 그게 좀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실적을 보시고 이게 관세랑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좀 좋아지는 그런 스토리인지 그걸 이제 확인하시고, 그게 보였는데 주가 안 올라갔다. 그럼 지수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계속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미반도체 뭐라도 말 좀 해주세요 나무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0.1% 별로 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뉴스도 나온 게 오늘 새로 나온 건 없어요.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미반도체 얘기 클로징 벨하고 오프닝 벨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또.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심지어 민트의 편입 종목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랑 변동이 없어서 딱히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나무님 힘내시고요.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미국 투어 6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관광 패키지 상품인데요. 실리콘밸리랑 월스트리트를 투어를 떠나는 요 황금 연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으로 가는 3프로 미국 투어 6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히 뉴욕은 사실 5월과 6월이 황금 계절인데요. 그래서 어렵게 다시 실리콘밸리 현직자들 그리고 월가 기관 투자자들을 섭외해서 더 더워지기 전에 6월에 황금 연휴 때 6기를 가자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고요. 6박 8일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모두 경험을 하고요. 실리콘밸리 현직자 VC, 월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스탠포드, UC 버클리 그리고 컬럼비아 같은 명문대까지 한 번에 탐방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6월 3일이 선거일이고요. 6월 6일이 선충일이라서 지난 5기가 한 일주일 만에 다 마감이 돼버려가지고 6기를 또 앵콜로 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투어 곧 마감될 수 있으니까 신청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에는 선크림 올려드렸고요.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월스트리트 투어 6월 추가 모집 거기에 링크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10기쯤 되면은 저를 데려갈라나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아니요, 제가 지난 주말에 PD를 만났어요. 네. 내가 이제 아는 PD 만났는데 나 3프로에서 광고하는 거 그때 팬티 팔았는데 바지에 팬티를 입었거든요. 그거 캡처해가지고 또 가지고 왔더라고. 너 이거 하면 얼마 주냐 이러면서. 우리 안 받잖아요. 아예 안 받지. 인센티브 빵원이지. 주세요. 주세요. 예. 제품도 안 줘. 예, 고맙습니다. 맞아요, 제품.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김정일 본부장님과 함께 또 이제 삼성전자 실적 컨콜 요 내용 분석을 들고 올 테니까요. 이따 3시 20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비사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네.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 다음 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없어요. 그날 그러세요. 두 분이서 하셔야 돼요. 왜? 저는 이제 딴 데 놀러 간대요. 예. 휴가? 네. 잘 자, 다녀오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